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아주 중요하죠. 세금과 조세라는 표현이 있군요. 자,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 생활비라고 합니다. 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는 그 소득에 대해서 항상 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법에 따라서. 국민의 그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세금이 이 작은 부분을 말한다면 이 조세는 세금의 그 전반적인 체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이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죠. 또 이 납세자와 이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이 직접세와 간접세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세율의 이 적용 방식에 따라서 누진세와 비례세로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경제수학에서는 이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세금을 이 누진세와 비례세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간접세, 직접세. 직접세, 개인의 이 소득세, 1년간의 이 소득에 대해서 연말에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되죠. 대표적인 직접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기업이 납부하는 이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간접세. 이 직접세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다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한 사람이 대신해서 납부하는 세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도 있고요. 뭐 교통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소득세. 대표적인 직접세라고 그랬죠. 소득세. 근데 이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 즉 세율이라고 하죠. 이 세율이 자꾸 이렇게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죠.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 뭐 전기료인데 전기세라는 표현도 자주 쓰고 있죠.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도 역시 누진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전기료 폭탄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사용할수록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전기료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죠. 가정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보통 이 공산품에 많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물건 가격의 10%가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물건 가격 플러스 물건 가격의 이 10%라고 하는 부가세가 이 포함된 가격, 이것이 이 소비자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물건을 판매한 이 판매자는 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 부가세를 매년 뭐 1회 또는 뭐 2회에 걸쳐서 이 부가세를 신고해서 소비자 대신 납부하게 되죠. 국세청에다가. 이런 것이 간접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별소비세. 이것은 뭐 특정한 물품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별히 이렇게 과세하는 조세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보석 같은 이런 사치품, 그렇죠? 뭐 담배, 뭐 술, 뭐 이런 거.
뭐 경마장 이런 데에 특별 소비세 또는 줄여서 특소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관세. 관세는 다른 나라의 상품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여올 때 이때 이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관세는 이 국가와 수입 품목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이 같은 품목이라도 A라는 국가에서 들여올 때와 B라는 국가에서 들여올 때 이 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FTA 들어보셨죠? FTA. 뭐라 그러죠? 그렇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그러죠.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A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 관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FTA를 체결할 때 이러이러한 품목은 관세율을 몇 %로 하고 저러저러한 품목은 뭐 관세를 면제하자 이렇게 체결 내용에 따라서 이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기서 저 상대 국가가 FTA에서 체결했었던 그 협정을, 무역 협정을 지키지 않고 이를 위반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뭐 손해를 뭐 끼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런 문제를 하소연해야 할까요? 그렇죠. WTO. 여기가 어딥니까? 세계 무역기구죠. 이 세계 무역기구에 저 상대국을 제소해서 잘못된 이 무역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환율 못지않게 이 관세 역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과 이 중국의 이 사례를 보면은 뭐 이 관세 보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국의 기업은 보호하고 상대국의 기업은 이렇게 자꾸 억누르는 그러한 조치들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WTO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로지도 차원에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세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으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이 세금 계산을 맡겨서 이렇게 하게 되죠. 뭐 기업은 더더욱 얘기할 것도 없죠. 기업은 어떤 그 회계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세금 계산을 별도로 맡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계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무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세무사. 이 관세 문제도 아주 복잡합니다. 이 품목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이 관세 업무, 즉 이 수출 수입 통관 업무라고 하는데 이 수입 수출의 이 통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세사라고 하죠. 이 사람들 관세사. 그래서 세무사, 이 관세사는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사, 관세사 이 자격을 취득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세무 공무원이나 이 관세 공무원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무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또는 관세 공무원이 되어서 관세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9급, 공무원 7급 이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관세 공무원이나 세무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 세무사 또는 관세사로 이렇게 직업을 전환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그 업무를 맡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교 진학할 때 보통 세무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이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1번. 세금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퍼센트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학적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그젬플 2번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2번. 교과서에도 있는데 조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만들어서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취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 담배에다가 이 부담금을 부과해서 이 기금을 마련했었던 것이죠. 담배에다가. 그래서 2015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이 담배에다가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했었던 이 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담배 가격이 2,000원 정도였었는데 2015년 그 1월부터 담배 가격이 4,500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연가들이 이 반발이 심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 담배 말고 이 술에다가도 부담금을 부과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더 이렇게 많게 증진기금을 더 많이 이렇게 해보자, 확보해보자. 그럼 그 애주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애주가들이. 그래서 굉장한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이 술에다가 부담금 이렇게 부과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지금까지 이 담배에다가만 이렇게 부담금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름을 바꿔서 그냥 담배 부담금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부담금 그러면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담금을 증진하면서 또 각종 그 세금도 이렇게 올리면서 2015년 한 해에만 8,473억 원의 부담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2015년 이때 이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쓴 예산은 1,475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수학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증가분을 기준으로 이 정부가 금연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몇 %냐? 그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자, 이런 계산을 생략하면서 그 밑에 이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죠. 자, 2014년도에는 이 담배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금이 1조 6,284억이 됩니다. 근데 2015년에 담배값이 껑충 뛰면서 수익금이 2조 4,757억으로 이렇게 8천 아까 있었던 몇 억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자, 2016년, 2017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담배 한 값이 지금 4,500원이 됐는데 2015년도에 이 가격의 구성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자, 건강증진 부담금이 841원으로 이렇게 됐고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여변초 부담금 이게 모두 얼마냐? 제조 원가 및 유통 마진이 지금 1,177원이죠.
그래서 요 가격에다가 요 세금을 더한 것이 바로 담배 가격이 돼야 되죠. 4,500원이 되려니까 얼마입니까? 3,323원. 담배값 4,500원에는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다. 제조 원가와 유통 마진을 합한 금액이 1,177원이에요. 제조 원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유통 마진도 있고, 유통 마진, 즉 담배를 뭐 실어 나르다 보면은 뭐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또 이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도 이 판매에 대한 이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합한 금액이 1,177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 각을 실제로 판매하는 이 판매자는 큰 어떤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부는 담배를 한 각 팔 때마다 3,323원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중에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 대한 문제가 수학력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퍼센트 계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세를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는 이 세금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누진세와 이 비례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